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임대인도 돈 벌자고 시작한 거고 임차인도 돈 벌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의견이 안 맞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이라는 거는 중간에 합의점이에요. 합의점.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치면 되겠네요. 그런데 시민단체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시민단체들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조금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니까 전 중립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임차인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 상가를 우리 사무실 월세로 사는 월세 세입자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월세를 주고 있는 상가 건물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마음을 다 이해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불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맞죠. 자,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민단체가 하는 건 뭐였죠? 임차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밖에 아니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판사가 나가라고 했죠. 판사가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아무한테도 없어요. 아무한테도 없다. 자, 법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시민단체는 이 임차인을 옹호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임차인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살 수 있는 나라니까. 근데 법을 어기게 하면 안 되죠. 우선은 나가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법적으로 좀 이렇게 구제책을 좀 만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사례를 언론에 잘 알려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사실 법치국가에서 맞는 거죠. 자, 불법이라는 거는 시위한다고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시위한다고 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시민단체는 이제 떠났죠. 왜냐면 이제 강제집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은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임차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거예요. 그 폭행 때문이 아니고 망치로 때린 거 말고 그동안 안 낸 월세와 그동안에 들어간 강제집행 비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알 수 없는 기사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민형사상 소송이 막 지금 걸려 있을 거예요. 걸려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다 온전히 임차인 책임이 될 겁니다. 아마 강제집행도 12번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진짜로. 뭐 몇 천만 원? 억 단위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물어줘야 되는 게 한 억이 넘어갈 거예요. 최소한. 억이 넘어갑니다. 거기다 지금 가게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구속됐죠. 그러면은 이 책임은 누가 져주냐 이거예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좀 바꿔야 돼요. 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오고 나니까 국민 여론이 막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근데 약간 임차인 편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임차인 편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약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떠냐.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국민 여론이 이쪽으로 좀 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자, 2018년 1월에, 그러니까 올 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가? 월세 인상률의 상한선이 원래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9%씩 올릴 수 있었어요. 9%씩. 9%씩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올해 만약에 월세를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럼 계약이 끝났죠? 근데 대신에 이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되는데, 대신에 계약 그 월세가 좀 시세보다 낮았다면은 올려줘야 되기는 하거든요. 올려줘야 되는 건 해요. 서로 합의해서 올려주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올리는 거에 상한선이 9%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9%. 그러니까 원래 내가 월세를 1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은 109만 원이 되는 거죠. 109만 원. 근데 보증금도 똑같이 9% 올릴 수 있는데 대부분 보증금은 안 올리니까 보증금 올리는 거를 그냥 월세로 얹어가지고 그냥 보통 10%씩 올렸어요. 10%. 10% 올리면 거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올 1월에 5%로 줄었어요. 5%로. 확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바뀐 거에서 지금 10년으로 늘려버리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선 10년간은 임차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죠? 10년간 임차인을 안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사실 월세만 잘 내주면. 근데 연 5%씩 밖에 못 올리니까 최대로 치면 1년짜리를 10번 계약한다고 치면 50% 올리는 게 최대치예요. 50% 올리는 게 최대치다. 근데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한 25% 올라가는 거예요. 25%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이 올려야 50%가 최대치인 거죠. 최대치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으로 늘어나 버리고 월세 상승률은 5%로 제한을 해버리면, 자, 법이 개정되는 순간 임대료를 대폭 인상시킬 거예요. 대폭 인상을 시킬 것이다. 왜냐면 금리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어떤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임대인도 그냥 꽁으로 버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돈이 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관리비도 들어가요. 물론 일부 관리비를 좀 받겠지만 뭐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도도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도 리모델링도 한번 살짝씩 좀 해줘야 돼요. 외관도 고치고. 마냥 내버려 둔다고 잘 나가지 않아요. 건물은. 맞죠? 장기수선 충당금도 뭐 모아놓고 막 합니다. 임대인들도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10년간 임차인을 못 바꾸고 월세도 최대 50%까지밖에 못 올린다면 아예 처음부터 대폭 인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예 올려놓고 시작해야 조금씩 올라가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10년으로 늘리는 순간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다. 옛날에 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전세가 폭등했거든요. 주인들이 그냥 다 같이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2년에 한 번 올려야 되니까 2년치를 미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올려버린다. 그리고 10년짜리가 이제 끝났어. 이제 2018년에 딱 임차인을 맞췄는데 2028년까지 내가 50%밖에 못 올렸어. 만약에 50%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이 동네가 만약에 상권이 이제 막 살아났다고 칠게요. 상권이 막 살아났어. 그래서 아까 같이 막 서촌처럼 2009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그만한 동네였는데 갑자기 2019년에는 완전 핫플레이스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얼마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3, 4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 7배, 8배, 10배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월세 100만 원에 시작한 사람이 10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을 내다가 11년 차에는 이제 이 서촌 핫플레이스의 시세대로 막 10배, 12배를 낼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쫓겨나가는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 결국에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꾸준히 장사할 수 있고 월세도 5%밖에 안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상생이에요. 상생이다. 상생이다. 이게 뭔 소리냐?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도 그렇고 임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들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근데 임차인들 중에 나쁜 사람도 많아요.
임차인들도 월세 안 내고 버티고 관리비 안 내고 그냥 집 망가뜨리고 상가 개판으로 쓰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들도 속상한 사람들 되게 많고 임대인도 뭐 하나 샀다가 손해보는 사람도 많아요. 상가가 무조건 오르기만 하고 뭐 공실이 없고 뭐 다 같이 뭐 무슨 뭐 어디야 가로수길처럼 뭐 월세가 막 폭등하고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간물주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 건물주만 생각하지 말자. 소시민 임대인도 엄청 많다. 진짜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누구네 아빠, 누구네 아버지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조그마한 상가 하나 가지고 거기서 그냥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그걸로 노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막 이렇게 막 규제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나쁜 사람,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정책이 상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임대인도 돈 벌자고 피 같은 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직 상가를 안 샀고 집이 없으니까 저 나쁜 놈들 저 망해라 저 다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진짜 노후에 이제 요 상가 하나 사가지고 요걸로 내가 노후 20년 버텨야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요번에 이거 집 하나 사가지고 이걸로 내 노후 자금도 하고 이 집이 우리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야 돼. 라고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냥 임차인들한테 그냥 싸게 빌려주려고 그냥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임대인을 눌러버려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임대인을 누르는 정책이죠. 막 누르죠.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하는가? 임차인한테 떠넘긴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떠넘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거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임대인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을 안 하면 임차인도 없어져요. 그럼 모두 다 자기 가게 사가지고 다 자기가 다 인테리어 다 발라가지고 자기가 다 투자해서 인생 걸고 시작해야 돼요. 장사를. 상가 하나 살려고 생각해보세요. 월세 500 내는 게 쉽지 그 500 내는 상가 한 10억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내가 회사 때려치고 10억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김밥집을 하나 차려. 그러면 완전 내 인생 다 걸어야 되죠. 근데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난 인생 쫑치는 거야. 쫑쳐. 그리고 그 상가 사는 건 어떡할 거야?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그거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그냥 장사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상생이 중요한 거지 한쪽을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임대인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돼요. 임차인도 남의 건물을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임대인도 빌려주는 게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임차인들만 너무 유리하게 하고 임대인들은 불리하게만 만들면 임대인들이 빌려주려고 하질 않고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상가를 아예 사버려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한번 차렸다가 망하면 그냥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도 이 두 가지가 지금 임대인들을 지금 눌러버리는 지금 정책이거든요. 임대인을 누르는 정책이에요. 계약을 연장시켜주는 거랑 임대료 못 올리게 하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니까 이 두 가지 법은 양립하면 안 돼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외국도 보면은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있기도 하지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낮게 막 상한제를 막 확 낮춰버리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자, 임차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임차인은 오랫동안 장사하게 해주면 좋겠다예요. 임차인은 월세를 조금 내고 싶다가 아니고
월세는 내도 되니까 대신에 장사만 좀 잘 되게 해줬으면, 그리고 여기서 좀 오래 장사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월세 내기 싫은 건 아니에요. 월세를 내긴 낼 거야. 근데 내도 내가 남으면 장사할게. 근데 나를 쫓아내지 마. 내가 쫓아 나가는 거,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인테리어도 못하겠어. 투자를 못하겠어.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음? 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오랫동안 장사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럼 임대인은 오랫동안 장사하게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월세도 많이 못 올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월세 조정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월세 조정은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임대인도 돈 벌자고 시작했는데, 그래야지 나도 빌려주죠. 자, 제가 임대인의 입장이니까 얘기를 하면은, 시세대로 월세 내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저도 상가를 하나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이.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매출이 되게 잘 나와요. 병원의 매출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뭐 월세에 뭐 수십 배를 버시니까 월세가 밀리지가 않아요. 뭐 월세가 뭐 5일에 들어온다. 그럼 뭐 6일, 7일 정도엔 꼬박꼬박 들어오죠. 꼬박꼬박 들어오고, 원장님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문자 한번 보내면 바로 입금해 주시고. 왜냐면 뭐 버는 돈이 크시니까. 그리고 뭐 병원도 잘 돼요. 잘 되니까 나갈 일도 없겠죠. 저는 저대로 돈 버니까 좋고, 그분은 그냥 꾸준히 그냥 거기서 장사하시면 되니까 좋고, 서로 좋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시세대로만 월세를 꼬박꼬박 내주잖아요. 그럼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쫓아낼 이유가 거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임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은 이렇게 법을 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계약갱신을 10년으로 개정하고 싶다면은 월세 상한폭을 좀 올려야 돼요. 지금 5%는 좀 적어요. 5%는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예 팍 올려버릴 거야. 확 올려버리고 10년 지나면 또 확 올려버리고, 왜냐면 또 그 뒤로 또 10년을 버텨야 되니까 엄청나게 올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건 임차인한테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상한을 5%로 제한할 거라면은 하한도 5%를 제한을 해주세요. 하한도 5%가 된다면은 임대인들도 좀 불안함이 좀 덜하죠. 왜냐면 상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한폭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안 떨어지니까. 근데 하한은 제한이 없어요. 상한만 5%예요. 상한만 5%다. 그럼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올리지는 못하겠고, 10년 동안 못 올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처음부터 왕창 올려버려야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그냥 막 시세보다 막 왕창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막 막무가내로 올려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조정위원회 같은 거를 좀 둬야 돼요. 중재기구 같은 걸 좀 두고. 그래서 임차인이 억울하다. 자, 시세는 300인데 주인이 400을 요구해요. 시세는 300인데 주인이 막 500을 요구합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위원회 같은 걸 둬가지고 거기에 조정 신청을 하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뭐 임대료도 감정평가도 하고 해가지고 주변 시세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중간에 좀 중재를 해줘야 된다. 중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은 시세대로만 받고 임차인은 오랫동안 장사하게 해주자. 그게 맞는 것이다. 임차인은 그냥 나갈 걱정 없이 장사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그거잖아요. 결국에 그분들도 월세를 내고 거기서 장사하고 싶어요. 자기도 여기가 장사 잘 되니까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인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니까, 그럼 그 과하게 요구하는 거를 누가 조정을 해야 돼요? 결국에 정부가 조정해야 되지. 그럼 누가 해요? 제3자가 해야지. 누가 해요? 이거를 그냥 부동산 중개사한테 맡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법으로 5%를 줄여놔요? 그럼 뭐 주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엄청 올려버리지. 그냥 나갈 걱정 없이 오래 다니게, 오래 장사하게 해주는 건 전 오케이예요. 그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임대인도 원하는 거예요. 저도 임대인이지만 우리 임차인이 10년, 20년 계속 하나가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월세만 안 밀리고. 임대인은 그냥 시세대로만 받게 해줘라. 이게 제가 말하는 해결책이다. 임대인은 시세대로 받게 해줘라. 아니, 이 상권이 이렇게 살아난 게 다 임차인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건데 그걸 왜 임대인하고 나눠 먹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거꾸로 그러면 임대인들이 싸게 잘 빌려줬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따라가는 건 맞죠. 시세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시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확한 가치니까. 근데 임대인들 보고 그것도 못 받게 해버리면은, 눌러버리면 분명히 반발을 한다 이거죠. 반발을 한다. 네. 김우성님, 월세 2천이면 월 1억 이상 벌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 가능한 데도 많죠. 왜 없어요? 명동 가면은 월세가 3억, 10억짜리도 있는데요. 그 이상 버니까 들어오겠죠? 자, 그 월세 내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공실이 됩니다. 공실이 돼요. 공실이 돼요. 공실 되면은 임대인들이 못 버티죠? 임대인들이 못 버티면 알아서 시세를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어떻게 됐죠? 압구정 로데오 거리 월세 확 떨어졌어요. 다 가로수길로 뺏기고 뭐 강남역으로 뺏기니까. 그러면 임대인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원리인 거죠. 그게 시세다. 장사가 안 되면 시세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둘 모두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해야 상생이 되는 것이다. 그게 상생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원하는 게 따로 있고 임대인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 근데 그거를 애써 한쪽만 유리하게 보시면 나중에 부작용이 날 것이다. 부작용이 나게 돼 있죠. 아시겠죠? 김민수님, 시장에 맡기면 된다. 정답. 그러니까 시장에 무조건 맡기라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분명히 악독한 놈들이 나타나요. 여기서는 둘 다 악독한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거 조종하는 거는 제3자인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되는 거야. 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자기들 맘대로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아까처럼 막 소송하고 막 싸우고 막 몸에 막 불 지른다고 하고 뭐 아니면 무슨 고소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니,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왜 싸워야 되죠? 법을 잘 만들어 놔야지. 왜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죠? 법을 잘 만들면 되잖아요. 법을 잘 만들어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잖아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왜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냐. 아시겠죠?